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격언처럼 이어지고 있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을 가장 조심하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 논리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사기꾼들은 도피 목적으로 동남아시아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언어가 안 통하니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칠 수 없기에 그 사기꾼들의 타겟은 한국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사업 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 많은 사업가 분들과 업무를 같이 진행했었고, 이 과정에서 사기꾼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확실한 물증을 남기지 않기에 사기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 확인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면 단시간 내에 사기꾼을 구분해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습득하게 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사기꾼들의 특성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1. TMI가 많다. 전혀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과하게 합니다. 주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처음에 동남아에 왔을 때 10억을 가지고 왔다. 30억을 가지고 왔다. 한국에 큰 재산이 있다. 등등입니다. 이는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셋업을 하는 시작 단계로 자신들의 권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권위가 형성되면 상대방은 판단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셋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사기 단계는 더욱더 수월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2. 현지 높은 사람을 많이 안다고 말한다. 해당 지역의 고위 공무원, 기업 총수 등을 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만나봤을 수도 있고 자신이 아는 지인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떠한 이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언어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고 현지어를 잘 구사한다고 해도 그 고위층이 굳이 낯선 외국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도 외교부끼리 직접 통하지 않고서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권력을 독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명함의 정보가 이상하다. 사기꾼들은 명함이 없는 경우도 많고 명함이 있어도 명함의 업종이 난해하거나 전화번호가 한국 번호이거나 명함의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함을 받으면 한 번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뒷돈을 요구합니다. 사업에 관심을 보여서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사기꾼들은 항상 자신이 전해줄 언더테이블 머니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 번 주게 되면 수많은 사유들을 생성해서 수시로 요구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출이 사업의 투자금으로 생각되게 되므로 투자한 금액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추가 요구는 더 쉽게 들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사업 개발을 해보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사기이거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행하는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5. 언급하는 사업꾼들이 다양하다. 사기꾼들은 항상 복수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사업 아이템들이 맥락이 없이 여러 산업군들을 드나듭니다. 높은 사람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관장하는 산업군이 따로 있을 텐데 사기꾼들의 사업 아이템은 여러 가지 사업군들을 드나듭니다. 상대방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사기꾼들은 전혀 맥락이 없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성공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계시는 사업가 분들에게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실패가 계속되게 되면 점점 더 절박해지고 그렇기에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손대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 이번 편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고 좀 더 생각해볼 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